네, 이거는요. 고객님께서 식당에 가셔가지고 김치국물이 탁 튀었대요. 예, 그래서 가져오신 건데 이 김치에는 캡사이신 성분이 들어있어서 지용성에서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의뢰는 김치 국물 오염. 네, 물티슈, 그다음에 주방용 세제. 먼저 김치 국물이 묻은 부분을 가볍게 헹구고 물티슈에 주방 세제를 묻혀 닦아줍니다. 조금씩 하얘지는 모습 보이시죠? 세제의 표면 활성제가 유기물질을 제거하는 효과를 이용한 건데요. 여기서 하나 더! 약 40도의 물을 준비한 뒤 이 재료를 더한답니다. 김치 국물을 완벽 제거하는 데 필수라는데요. 과탄산소다입니다. 김치에 남아있는 색소 있잖아요. 지금 다 지우고 남아있는 이 색소를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과탄산 쓰실 때는 면 종류만 쓰셔야지 또 다른 거 쓰게 되면 색깔이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면 종류만 쓰는 게 좋습니다. 과탄산 소다를 녹인 물에 담가 약하게 조물조물 빨아줍니다. 어때요? 김치 국물 제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나란히 놓고 보니 더 비교가 되시죠? 25년이 좀 넘었고요. 제가 원래는 세탁소마다에 가서 제가 수선을 직접 맡아 사던 세탁 사장님들도 많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탁소 사장님들만의 노하우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이 도와주시고 성장하게 됐어요. 이어서 손볼 다음 옷은 어떤 건가요? 남성분들이나 여성분이랑 똑같이 요새는 남성분들도 화장을 하잖아요. 뭐 파운데이션이라든가 선크림이라든가 뭐 이런 게 화장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많이 묻어요. 옷깃에 화장품이 잔뜩 묻어 오염된 파란 셔츠인데요. 여기에 쓸 재료는 바로 이겁니다. 요거 지금 여행용인데요. 쓰다가 남은 것들이에요. 집에 들어가면 세수하잖아요. 폼클렌징, 화장품을 죽여서 폼클렌징을 하잖아요. 그걸로 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시중에 가면 싼 것들 많잖아요. 비싼 거 사지 마시고요. 옷을 물에 적신 후 세안제를 넉넉히 올려줍니다. 그 다음 부드러운 세탁솔로 오염된 부위를 살살 문질러 화장품을 지워줍니다. 이때 등장하는 명인의 도구는 이게 헤라라는 거예요. 헤라 뭐냐면 이게 솔로다가 다 안 되는 깊숙한 것까지 밀어서 매는 거거든요. 잘 지워지지 않는 부분은 구두주걱같이 딱딱한 도구를 이용해 오염을 없앨 수가 있답니다. 자, 보시면 물만 헹궈도 이렇게 깨끗해졌죠? 오, 진짜 깨끗해요. 이제 맑은 물에 헹궈 말리고 다림질까지 하면 끝. 여기에 좀 많이 묻어있었는데요. 잘 나갔습니다. 와, 완전히 새 옷이 됐는데요. 이러니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룰 수밖에요. 사모시다 옷 나와 나 좀 확인해 줄래요? 귀한 옷일수록 이곳을 고집해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손님의 옷을 내 옷처럼 아끼는 주인공을 알아서겠죠. 얼룩도 다 일일이 하나하나 살펴서 이염색 그래 확실히 그런 건 잘 빼시죠 얼룩이 뭐 골프 모자 이런 데 있죠 얼룩이 진짜 깨끗하게 잘 빼주시더라. 어떤 분 보면은 그 옷에 대해서 정말 뭐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선물했어요. 뭐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선물했는데 이거를 버리지 않고 이걸 소중히 간직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거 볼 때마다 야 이거 얼마나 그 추억이 그리웠으면 그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옷처럼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잠시 쉴 틈도 없이 이어지는 세탁일은요. 이 옷에 지금 땀하고 화장품하고 해갖고 놔둬버려갖고 지금 황변이 됐어요. 다들 집에 이런 옷 하나씩은 있죠. 특히 목 부분이 노랗게 변한 옷인데요. 황변이 지금 많이 됐어요. 지금 이게 니트 같은 경우는 황변 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땐 다쳤을 때 쓰는 과산화 수소가 제격. 상처보다 빨래에 양보하세요. 니트 종류를 막 이렇게 문질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부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드려서. 옷감에 따라 힘을 조절해 줘야 하는 게 중요한데요. 니트는 비비지 않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씩
식초를 옷을 빨 때도 쓴다고요? 식초가 자연식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식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이것도 구연상과 똑같이 색깔을 선명하게 해줘요. 그리고 물 빠짐을 방지하고, 그리고 이제 좀 노력해야 된 걸 좀 하얗게 좀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에 직접 닿는 옷이다 보니 화학세제는 되도록 줄이려고 하는 건데요. 조금 담궈야 돼요. 그 다음 작업은 아직 남아있을지 모르는 니트 속의 염분을 제거하기 위해 고루 물을 분사합니다. 이제 건조기에서 꺼내면 누렇게 때 탔던 옷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너무 신기해요. 보통 용제 중에서도 이제 천연으로 요새 나온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찾아서 하는 편이에요. 예, 세탁할 때는 이제 피부로 느껴보고 자극이 있는지 없는지, 또 우리 몸에는 유해물성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까지 다 이게 실험을 해봐요, 제가 직접. 제품이 좀 독할 경우도 있잖아요. 아, 근데 어떤- 그런 경우 한 번 있었어요. 제가 그 옷을 세탁하는데 그때 좀 많이 지쳐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산을 썼어요. 근데 손을 놓쳤어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 막 이렇게 탁 튀었는데 손을 놓으니까 탁 튀잖아요. 눈까지 튀고 여기까지 다 튀어서 흉터가 막 엄청나게 생겼었죠. 오랜 경력이 있어도 세탁 기술에 대한 공부는 현재 진행형. 화학과 섬유를 동시에 꿰고 있어야 원하는 답을 찾을 수가 있답니다. 섬유가 바뀌는데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손님들한테 어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섬유가 계속 바뀌잖아요. 또 환경도 바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거 바꿔줘야지 세탁도. 사실 우리 선배님들이 그다 세탁은 과학이다 하는 말이 정말 맞아요. 옷과 함께 바쁜 오전을 보내고 바로 외출 준비를 하는데요. 아니 일하다 말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고객님들이 특별히 수선이 많이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염 제거를 상담할 수 있는 그럴 때는 제가 직접 나갑니다. 전화로 상담하는 것보다는 직접 보고 실물 보고 고객님께 이러이러한 점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 그분들이 저를 믿고 맡길 수 있으니까요. 손님 각각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출장도 마다하지 않는답니다. 세탁물 수거도 하고 바로바로 수선 의뢰 역시 받아오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후드로 입었었는데 조금 넉넉해서 지퍼를 달아서 집업으로? 네, 후드 집업으로? 네네. 가능하지. 가능할까요? 지금 하얀색으로 할 수도 있지만 네. 여기 까만색 있고 빨간색, 파란색 있잖아. 이 부분을 포인트로 넣어도 돼. 이미 세탁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동네에서는 내로라 하는 수선 전문가로 먼저 이름을 날렸다죠. 수선 너무 잘해주시는 분이라서 네, 다른 데서는 못하죠. 제가 그리고 원하는 대로 이렇게 수선 같은 것도 조금 뭐 이렇게 이런 게 될까? 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 뚝딱뚝딱 너무 잘해갖고 와주시니까. 짧은 외출을 마친 명인 양손 무겁게 할 일 보따리를 들고 복귀했는데요. 오자마자 방금 받아온 수선 의뢰를 먼저 살펴봅니다. 또 너무 오래 있다 보면 지겹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자크를 달아서 후드 집업으로 입을 수 있게 리폼을 할 겁니다. 그냥 지퍼만 달면 끝날 것 같지만 주머니를 살리고 디자인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랍니다. 까만색. 컬러풀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빨간색이라든가 파란색이라든가 까만색, 하얀색 요 중에서 하면은 완전 다른 옷이 되죠. 근데 고객님께서 까만색으로 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까만색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략적인 지퍼의 위치를 잡은 뒤 가위질을 시작합니다. 잘 늘어나는 재질의 원단이라 조심조심 자르는데요. 너무 그림이 많네. 난해하네. 까딱 잘못하면 그림이 틀어지거나 지퍼 부분이 쭈글쭈글해질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답니다. 바늘을 지금 청바지 바늘을 좀 썼거든요, 아까. 근데 이걸 바꿔줘야 돼요. 바꿔주지 않으면 이게 바느질 한 번 갈 때마다 구멍이 좀 크게 나서 옷이 좀 상할 수 있고요. 원래 세탁업에 몸담기 전 봉제일을 먼저 시작한 명인인데요. 그래서 수선과 리폼에도 자신감이 대단하답니다. 재봉틀 하나면 뭐든 다 만들어낼 수가 있대요.
제가 미싱 이런 그 옷계통에서 제가 이제 직접 제작도 하고 하는 거를 그 아가씨 때부터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제작이면 제작, 수선이면 수선, 여기에 세탁까지. 옷에 대해선 그야말로 팔방미인인데요. 어디 수선은 잘 됐는지 결과가 궁금합니다. 아유, 왔어요. 예, 어땠어요? 보여줘야지. 짠! 우와 대박. 예쁘죠? 우와 완전 다른 옷이 됐네. 그럼. 지퍼 하나만 달아도 느낌이 확 다르죠? 처음부터 집업으로 나온 옷 같아요. 너무 예뻐요. 어떡해. 새 옷 같아. 다른 옷 같아. 어떡해. 네. 우와 되게 예쁘다. 어떡해. 같은 옷인 듯 아닌 듯 마치 새 옷을 입는 기분일 거예요. 예쁘네. 대박. 우와 대박. 너무 잘 됐다. 지퍼 하나 달았는데 완전 다른 옷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다른 새 옷 하나 산 것 같아요, 제가. 어머, 감사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가요. 잘 입어요. 네. 이게 되게 세탁이 힘든 일인데요. 이 고객님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막 너무 막 반했다, 막 이런 얘기 들을 때 그때 희를 느껴요. 그때 막 힘든 게 막 다 사라지고 그 고객님의 그 표정 이런 거 봤을 때, 야, 내가 그래도 괜찮게 하나보다. 한 벌 한 벌 작품을 빗듯 작업하는 그녀에게 또 다른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외출하려고 하는데 옷걸이에 옷이 걸려서 구멍이 났어요. 어머나, 크게 났네. 이거 가능할까요? 손가락에 들어갈 정도의 구멍, 이것도 수선이 돼요? 가능해요. 원래는 지금 급하게는 사실은 안 돼요. 근데 지금 애술하시다고 하신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네. 그 차 한 잔 드시고 오시면 네네네. 네, 해놓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끼는 옷에 이런 구멍이 나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선생님 이런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많죠. 이런 경우 많고 사실 니트 수선하는 데가 많지 않은가 봐요.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못하시는 건 뭐예요? 못하는 거는 치운 걸 잘 못해요. 치우는 거. 지금 필요한 건 화려한 조명, 그리고 바늘 딱 3개면 구멍을 다 메울 수 있답니다. 구멍난 니트는 니트가 올이 잘리지 않았으면 올과 올을 잇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뜨개질을 할 때 이어 있잖아요. 쭉 이렇게 그런 식으로 잇는 거예요. 옷의 뜨개 디자인을 이어가면서 고쳐야 나중에 봐도 티가 나지 않는데요. 뒷면에 올이 풀리지 않게 막으면서 구멍난 부분을 성형해 갑니다.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일인데요. 이렇게 작은 바늘과 실을 다루는 미세한 작업은 손재주 없이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잘 되셨어요? 예, 잘 됐어요. 여기 지금 구멍이 뽕 났었잖아요. 여기 지금 지금 그대로 잘 된 것 같아요. 어머, 진짜 구멍이 사라졌네요. 단 15분 만에 구멍의 흔적이 없어졌습니다. 저 혹시 됐을까요? 예. 벌써요? 됐어요. 네, 그냥 급하게 하느라고 조금 수고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구멍을 발견할 수 없죠. 봐도 신기하죠. 모르겠어요. 사실 급하게 나갔어야 돼서 큰 기대 안 하고 급하게 온 건데 너무 기대 이상이에요. 너무. 그래요? 다행이에요. 나갈 때 너무 좀 당황했을 텐데 그래도 빨리 또 해주니까 그래도 좀 나도 뿌듯하네요. 진짜 어떡해요? 이분은 결국 10분 넘게 구멍만 찾다 돌아갔답니다. 이번엔 요즘 시즌에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을 보여준다는데요. 옷 사이즈가 상당히 작아 보이죠? 아이들 옷을 세탁하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어른용 옷인데 집에서 잘못 세탁해서 줄어든 옷이에요. 또 집에 요새 건조기 많잖아요. 건조기를 돌렸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어오는 옷들입니다. 원상복귀를 시킨다고 봐야죠. 원래 크기로 돌아가? 네, 90에서 105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옷이 과연 얼마나 다시 늘어날 수 있을까요? 이때 필요한 용제가 있답니다. 명인의 노하우에 맞춰
조금씩 비율을 달리해 직접 제조한다는데요. 뭉친 니트 조직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한 순서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재료와 양은 방송에서 공개할 순 없다네요. 니트가 엉킨 걸 풀어주는 용액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비밀인데 알려드릴 수는 없고 일단은 이걸 배합을 해서 여기다 니트를 담궈야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이제 배합한 용제에 니트를 담가 쭉쭉 늘린답니다. 길이를 맞춰 균일하게 당기는 게 포인트. 어느 정도 늘어났다 싶으면 바로 이 도구를 쓸 차례라는데요. 굉장히 큰 옷걸이 같죠? 대체 어떻게 쓰는 걸까요? 네, 이거는 옷을 늘리는 틀입니다. 사이즈에 맞게 늘리는 겁니다. 이제 95는 95, 100은 100, 105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원하는 사이즈에 맞춰 틀에 끼우고 말리면 된답니다. 벌써 다 된 건가 싶지만 아직 한 가지 과정이 남았는데요. 다리미를 이용해 한 번 더 쭉쭉 늘려줘야 한답니다. 늘리려면은 그냥 일반을 하게 되면 또 무리가 갈 수도 있고요. 그 스팀을 이용해서 이게 늘릴 거예요. 옷감에 열판을 직접 대고 다리는 게 아니라 뜨거운 김으로 부드러운 니트 조직을 당겨주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옷핀을 이용해 단단히 고정시켜 늘린 니트의 자리를 잡아준답니다. 그리고 남은 건 기다림의 시간뿐. 옷의 원단과 두께에 따라 건조 시간을 달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대요. 두꺼운 니트 같은 경우는 하루 이상 걸릴 때도 있습니다. 10시간 후 어느새 해가 졌는데요. 오, 니트가 바짝 잘 말라 보이죠? 사이즈는 원상 복구가 됐을지 확인해 볼까요? 한번 비교해 보시죠. 와, 이게 길이가 달라졌어요. 어머나, 다시 길어졌어요. 그 노하우를 제가 이제 옷 회사에 있으면서 이제 경험했던 것들 이런 거를 전복해서 하고 있는 거죠. 니트를 늘릴 때는 총 길이와 팔, 품 등 밸런스를 맞추는 게 참 중요한데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터득한 기술이랍니다. 이 옷에 뭐 이염을 묻었을 때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각자의 기술을 내놓고 어떤 방법이 더 쉽고 빠르고 또 효과적으로 갈 거냐 이런 것도 연구를 하거든요. 저희가 똑같이 따라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것을 5점을 뺐을 때 이분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그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노력도 많이 해야 돼요. 3년 전부터 어머니를 따라 세탁을 시작한 아들. 어느 날은 제자로 또 어느 날은 동료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 때도 많죠, 솔직히. 근데 배우려고 너무 노력하는 모습이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화학도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약품 같은 것도 많이 써봐야 되고 더 제가 이제 하려고 물어보기도 많이 물어보고 열심히 배우죠.